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출범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는데 첫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오상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우선 당장 바뀌는 것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병 급식의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장병 한 명당 하루 급식 단가를 현재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약 7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장병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를 더 제공할 수 있고요. 치킨 텐더나 소 양념 갈비찜 등 이 가공식품도 더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리병들의 노동 강도에 대한 얘기도 좀 조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배달 음식을 한 해 4차례에서 한 달에 2번으로, 또 브런치를 한 달에 1번에서 한 달에 2번으로 확대해서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 업무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병 급식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우선 육류나 가공식품 등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메뉴 편성을 다양화합니다.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 환경을 바꾸고 먹을 때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식판의 형상을 개선하는 등 병영식당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영식당이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조달 시스템 이것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간 단위 계약으로 장병들이 먹을 때 메뉴를 결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인데요. 이를 장병들이 좋아하는 맛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좋아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사는 구매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재료를 사도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맛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급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민간 조리원을 늘리는 등 조리 인력을 확충하고 또 육군 같은 경우는 조리부사관과 조리병의 편제를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당 자체를 외부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장병들이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미군 부대 취재를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말씀하신 민간 위탁 사업 현재 이 육군 부사관학교 병영식당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군의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육군훈련소 1개 연대와 해공군의 기본 군사훈련단 또 육군 사단 신교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 부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죠. 특히 전시에 이 민간위탁 사업가가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느냐 등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다른 제약 요인은 어떻게 극복할지 등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현물을 제공하는 지금의 급식 운영 방식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네. 장병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앵커가 얘기를 했듯이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 음식을 먹거나 PX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정말 자율이 좀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먹는 문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입는 문제, 피복 분야는 어떤 개선 대책이 논의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복 분야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좋은 품질의 옷과 신발 등을 입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속옷이나 양말, 운동화, 운동복 등 장병들이 항상 입고 있는 옷의 상용품 보급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피복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에 문제가 드러났던 게 낙후된 시설에 대한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나요? 네, 훈련은 사실 강도 높게 하고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쉬고 이런 좀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위해서 일단 낙후된 육군훈련소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내년에 바로 착수하는 등 이 교육생 생활관 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햇섭이라고 해서 이제 식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각 단계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위생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병영의 식당을 이 햇섭형으로 빨리 바꾸고요.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연평도 등 이 서북도서를 비롯한 급수 취약 지역 내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격리장병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격리시설을 보수하고 민간 숙소를 임차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어지는 병영시설에 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개선 사안들이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뭐 우리 장병들의 생활의 불편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보를 한 덕분이잖아요. 네. 뭐 이런 고충 처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국내 다양한 고충 제기 청구를 이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하고 또 고충 처리의 익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서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추가 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예산을 현재는 병 정원의 70% 수준에서 전체 인원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요. 네. 원격 강좌 참여 대학과 수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철도 외에도 버스나 선박을 예약하거나 네. 또 여행과 숙박 시설의 할인을 확대하는 등 청년드림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지 여건 개선과 의료 분야에 대한 논의도 전해주시죠. 네, 군마트를 카페형으로 개선하고 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시설과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고요. 네.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 지원 여건 조성 방안과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이동과 상담, 행정 지원까지 군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민간 병원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한다. 이런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네, 오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